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섹스의 기술과 오르가즘을 강의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 교육생분들에게 연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연애와 섹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섹스의 정의가 뭘까요? 보지 안에 자지가 들어가야 섹스일까요? 만약에 자지가 보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면 그건 섹스가 아닐까요? 키스는 섹스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키스하지 않았다면 오빠가 손만 잡고 잘게 에서의 손만 잡은 건 섹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애와 섹스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스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제가 본의 아니게 연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남자들은 섹스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척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연애하기 위해서 섹스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매우 다양한 분들이 저를 뵙고 섹스에 대해서 배워가셨고요. 그 숫자의 곱절만큼이나 다양한 고난이도의 섹스 연애 문제를 저는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지난주 어떤 날에는 야광기술 교육생에게 연애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연애 컨설팅의 본질은 오답 해설입니다. 정답 예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의 연애하다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예측을 내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화 속 모든 신탁 역시 인물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할 뿐, 주인공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민을 할 뿐, 어떤 위대한 예언가도 그녀와 헤어져라, 헤어지지 말아라 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대신 선택을 해주면 그 당사자는요 반드시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한 번 더 서게 됩니다. 상담을 청한 교육생의 질문과 고민은 헐렁했습니다. 어떤 고민도 어떤 물고기도 그 헐렁함에 잡히지 않습니다. 덕친들이 저에게 먼저 매달리게 하려면, 저에게 먼저 연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섹스와 연애는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 사람의 연애 고민이 결국 그 사람의 섹스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섹스 고민이 또한 연애 고민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른 채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덮어두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럴 때 교육생의 그 질문의 그물을 조여줍니다. 질문의 틈새가 너무 넓을 때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 손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물의 수유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일 수 있게 조언과 다그침 정도만 채찍질해 줄 뿐. 사실 섹스 자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조언을 건네는 건 제겐 꽤 수월한 편입니다. 직접 섹스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남성 교육생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남성 교육생분들과 직접 성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반비님, 저 오늘 너무너무 귀여운 애를 만났는데 좋아 죽겠어요. 당장이라도 뽀뽀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만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저에게 뽀뽀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여성분의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뽀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감정에 푹 받쳐 있고 들떠 있으며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목표로 하면 절대로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진 건요, 사과가 무르익은 게 원인이고 그 무르익은 결과로 사과가 땅에 떨어진 거죠. 결과를 목표로 하면 절대로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과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과를 무르익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고민입니다. 밤비가 얼굴도 모르는 그 귀여운 남자애가 이 여성 교육생에게 오늘 뽀뽀를 할 확률은 단연코 0%입니다. 남자는 절대로 자신과 뽀뽀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남자는 감정이 앞서는 여자에게 절대로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은 연애 전략의 경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저 포갑일 뿐입니다. 감정은 반드시 기술과 곁들여져야 합니다. 연애를 잘하는 여자에게 섹스의 기술을 가르치면 완벽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들도 그녀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애를 모르는 여성의 섹스의 기술을 배우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AK 소총을 쥐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슨 섹스를 아무 남자에게나 남용하게 된다는 그런 유치한 종류의 우려가 아니고요. 섹스 자체가 완성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섹스 그 자체가 어그러지기 십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좋아하는 남자애와 뽀뽀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는 우선 자신의 그 감정을 차갑게 식혀야 합니다. 자신이 남성과 뽀뽀하고 싶어하는 것과 그 남성이 그녀에게 뽀뽀를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대 남자가 어떤 여성과 뽀뽀하고 싶어할까? 이 점에 호기심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란 어설픈 여우들이 잔대가리를 굴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적으로 상상력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여성들은요, 헐렁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상력으로 가득한 오답을 잔뜩 저에게 들고 옵니다. 이번에는 바디샵 말고 마드모아젤 향수를 뿌려볼까요? 천호동 맛집 골목에서 만나자고 한 다음에 모텔 간판 많은 골목으로 동선을 유인해볼까요? 머리를 아예 단발로 잘라서 제 긴 목을 확 드러내면 어떨까요? 이 남자랑 오늘 술을 마셔볼까요?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볼까요? 이 남자 스스로 자기 술 잘 마신다고 하던데 저는 술을 잘 마시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맞춰서 와인을 마시러 가자고 할까요? 이 남자의 주량에, 이 남자의 주정에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궁리를 합니다. 상상력 풍부한 여성들은, 물론 아이러니한 것도 있습니다. 상상력 풍부한 여성들은 연애 고민 자체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고민할 시간보다 전략을 상상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누구한테 뭘 물어볼 여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상상을 바로 실행으로 옮긴 후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편입니다. 그녀들은 오답과 그에 대한 첨삭이 켜켜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시간의 숙성의 승부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보조바퀴 없이도 자전거 위를 새처럼 훨훨 날게 됩니다. 이렇게 헐렁한 질문과 빠듯한 오답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미래만 꿈꾸는 여성과 미래를 위해 실컷 해보볼 경험이 다양한 여성, 이렇게 두 종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깊이 파고들자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헐렁한 질문조차 던질 생각을 안 하는 여성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예라는 걸 모르는 노예야말로 최악의 노예인 것처럼 절대로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오답을 자꾸만 반복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삭지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가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IQ 80들끼리 자꾸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서 IQ 50짜리 전략만 난무하니까 영원히 도돌이표 안에 갇힙니다. 이런 부류의 여성들도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56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기랑 아는 분도 아니고 어디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송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무슨 모닝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자신의 섹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옵니다. 남자들이 자기랑 섹스만 하면 피골이 상접하고 맥을 못 추고 심지어는 5분만 같이 있던 남자들 스스로 나 너랑 있으니까 기가 빨리는 기분이야 라고 자수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전화를 해온 이 여성분 스스로는 자기는 신체가 건강하기는 하지만 야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섹스의 기술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즉 의도한 적이 없는데 남자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롭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꾸 영어를 섞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취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맨날 취해 있답니다. 이 기 빨리고 기 빠는 문제 때문에 남자한테 차였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찼다고 합니다. 여성 본인이 남자의 기를 빠는 건 나쁜 거 전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여성 쪽에 음기가 충만하면 남자 쪽에서 감당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엄살 피우는 남자들은 만나줄 필요가 없다고. 더 훌륭한 남자를 찾아내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남자를 사냥하려면 제대로 된 사냥터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그저 단순히 사냥터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냥터를 바꾸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 주신 분의 경우 훌륭한 남자의 기준이 약간 독특해야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남자가 아니라 웬만한 남자들이 침대 위에서 이 여성분을 감당을 못하기에 특화된 남자를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훌륭한 남자를 눈으로, 안구로 잘 본다고 그 뽑기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귀를 빨고 빨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도 사실은 파고 들어갈수록 못나게 복잡한 차원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여성분한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제가. 새벽에 전화해서는 자기소개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여자에게 제가 왜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줍니까? 차라리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만 이야기해주지. 아니면 사이트 야광 기술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나 neonskill.com, neonskill.com.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5분이 아니라 1초 만에 모든 기회를 빼앗아가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력 왕성한 20대 초반 한창 때였는데 첫 데이트, 첫 섹스, 첫 삽입에 마치 흡혈귀에게 강탈당하듯 자지가 존물을 무기력하게 쭉 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의 세계를 누비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기빠는 타입의 여성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런 기질은요,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여성도 있습니다. 사정 여부에 관계없이 섹스를 하고 나면 제가 마치 풀코스를 받은 것처럼 온몸이 가볍고 개운해지고 충만해지게 해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녀의 강력한 장점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절대적으로 기를 베풀어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여성에게는요, 겉으로 보이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맑게 웃습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목에서 쥐어짜는 인위적인 웃음소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간지러워서 어쩔 수 없이 웃는다는 듯이 그렇게 온몸 전체로 웃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출 줄 압니다. 남에게 아부하기 위한 그런 예의가 아닙니다. 마치 남을 나처럼 여기는 우아함이 있는 여성입니다. 외제차를 타는 것도 아닌데, 명품을 휘두르 놓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장소에 그 여자가 있다가 그녀가 자리를 뜨면 그곳 분위기가 통째로 바뀔 것처럼 기분 좋은 존재감이 있는 그런 우아함이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가족 내력 주차도 아닙니다. 가족력으로 따지면요, 오히려 반전 같은 그녀 개인의 우아함이 있습니다. 남자 기를 빠는 여성은 사실 많습니다. 제가 기라는 표현을 사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이걸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요, 남자로 하여금 쓸데없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게 만드는 여자.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인위적이게 유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남자에게 기를 베푸는 여성은 극히 소수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번화가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남자에게 기를 베푸는 여성이라는 이 저 표현에 대해서 또 어설픈 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경우 저를 마초라고,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여성을 대상화한다고 또 의문을 품고 비난하는 여성들이 있겠죠. 그 여러분들의 그런 우려처럼, 그런 여성들의 그런 우려처럼 남녀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를 베풀 줄 아는 여성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번화가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듭니다. 홍대나 인사동은 마탱이 간지 옛날이죠. 요즘은 누아동이나 경리단길이 첨단 번화가입니다. 남자가 그녀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흐름을 온몸에 휘감고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난다는 건 모르는 동네에 맛있는 카페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매우 드문 기적 같은 경험입니다. 질문조차 할 줄 모르는 여자보다, 오답만 자꾸 반복하는 여자보다, 대책 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여자보다 상상력이 가득한 오답이 풍부한 여자. 그런 분들에게 첨삭해드릴 수 있는 영광이 제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사이트 야광기술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